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 매너를 잘 배운 사람들의 대화 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든 사람한테는 저 사람 참 품위가 있다. 이제 보고 감탄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젊은 그런 이제 사람한테는 아이고 참 잘 배우고 잘았네. 이런 어떤 감탄을 하는 적이 있어요. 그죠? 언제 그러세요? 인사를 기분 좋게 잘할 때나 아니면 이제 작은 배려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감사할 줄 알거나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요. 그 태도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죠.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역시 품위가 있다거나 참 잘 배웠구나. 저런 나이스한 매너 도대체 어디서 가르치는 거야? 라고 감탄할 만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뭘까?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생활 매너를 참 잘 배웠다라고 이제 타인에게 감탄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단문으로 쉽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제 사실 다양한 표현을 막 이제 구사할 줄 알고 어휘력이 많으면 물론 좋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근데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학습의 깊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정말 풍부한 어휘력으로 그걸 전부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말 박식한 사람이 그런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대에게 설득하게 이제 설득이 되고 감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어설프게 흉내만 낸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숙성돼서 나오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이제 남발하면서 어떤 남들한테 어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인데요. 일단 장황하게 말하죠. 논리도 없이 길게 자기의 주장을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끊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 지루하고 설득되지 않죠. 혼자 대화를 독차지하면 무례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단 문장은요, 이렇게 글로 썼을 때 두 줄을 넘기면 안 돼요. 두 줄을.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두 줄을 넘어간다. 이제 우리가 왜 컴퓨터에서 무슨 이제 한글이나 이런 거 갖고 이제 써볼 때 두 줄, 내가 한 문장이 두 줄 넘어가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표현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어려운 단어, 보통 별로 쓰지도 않는 전문적인 단어, 전문가가 쓰는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한테 내가 말할 때 잘 알아듣고 편안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이제 최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를 바라본 자신의 견해 들려주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근데 남들 낯설어하는 단어를 마구 써봐야 어떻게 돼요?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이런 소리 듣지. 저분은 참 어떤 그 전문적이다, 참 유식하다 이런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어떤 매너, 사람이 참 나이스하게 매너를 참 잘 배웠구나 라고 보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단문으로 쉽게 말한다 였어요. 두 번째, 침묵이 자연스럽다. 저는 이제 직업 성격상 이제 미팅하고 미팅 사이에 어설프게 시간이 남으면 카페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노트북 하나만 딱 있으면 작업이 가능한 저는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죠. 카페에서 보면요, 사람들 간의 어떤 친밀도를 알 수가 있어요. 불편하면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통 안 친한 거예요. 친한 사람들은요, 친구나 연인,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굉장히 친한 사이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대목이 커피 마시면서 그냥 바깥을 그냥 같이 내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핸드폰을 각자 이렇게 상대가 나 잠깐만 나 문자 좀 이거 답장 좀 지금 해줘야 되는데 미안해 이러면서 답장을 하면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상대도 자연스럽게 핸드폰 같이 보고 이런 게 이제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또 생각나는 이야기 서로 하다가 이런 거 우리의 이제 공통된 습성은 어떤 건가 하면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침묵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근데 상대가 피곤해요. 이렇게 되면 맞장구는 쳐줄지언정 피곤한 거죠. 모든 사고는 이럴 때 일어납니다. 아무 말 대잔치.
말을 실수하는 거는요, 자기가 이제 꼭 필요한 말, 정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 침묵을 못 견뎌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에서 실수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직장 상사랑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딱히 뭐라고 할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정말 내가 직장 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막 그때 뭐 매출 분석이 어쩌고 뭐 지난달 매출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자충수죠. 차 안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도저히 이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진짜 특히 부정적인 얘기, 회사 내 부정적인 얘기는 아예 아무 말 대잔치로도 절대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이제 보이는 거, 차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 말씀하시면 돼요. 이사님, 저 우동집 가보셨어요? 이번 달에 생겼는데요. 일본인이 직접 이제 수타로 우동 면발을 만드는 집이라서 되게 빨리 손님이 많고 소문이 나서 이제 많이들 직원들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매출 분석이 어쩌고 이거보다 훨씬 나은 거죠. 눈에 보이는 거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가볍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여러분들 원칙을 정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안 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거. 말하는 걸 보면 상대가 참 사회생활 잘 배웠구나, 매너가 참 좋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이렇게 탁 나오죠. 사실 일단 욕, 비속어 이런 거는 절대 그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대단히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이 막 그냥 말끝마다 막 추임새처럼 욕하는 경우, 이런 거 카리스마 아니고요. 굉장히 몰상식해 보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제 제가 이제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정말 예쁘게 생긴 여학생들이 앞에서 막 가면서 막 계속 욕을 막 입에 달아놓고 깔깔거리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막 뒤에 따라가면서 듣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딸이 이제 옆에 같이 가고 있었는데 쟤들 왜 저러냐 진짜 이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요즘 저건 욕이라고 생각 안 해. 요즘 이제 어린 학생들은 저거는 그냥 친근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욕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자기의 이미지를 깎는 일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거 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에 30대, 40대까지 계속 갑니다. 그 습관이. 그래서 일단 비속어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스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할 말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 앉으면 일단 남의 얘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험담으로. 아니면 내 얘기만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 다 금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관해서 관심 있는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직장에서 이제 함께 일하면서 직장 후배한테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직장 상사들이 꽤 있어요.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밥 먹고 붙어서 일하는 대로 붙어서 이제 계속 일하잖아요. 이제 직장 후배랑 선배랑. 그런데도 주로 자기 얘기만 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이야기, 어느 팀에 누가 어쨌대 이런 얘기, 그런 얘기만 하지 정작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 후배의 마음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앉으면 내 얘기만 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얘기만 하는 경우,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금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딴 거 이제 기억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세 가지만 제때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매너 평타 치는 거죠. 이 기업 강의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베이스로 가르치는 게 고맙습니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를 정말 정확히 잘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를 갖다가 자주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은 고맙다는 말을 정말 한 50번쯤 해야지. 작정하면 저절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내가 누구든지 눈 맞추고 마주치는 사람한테마다 안녕하세요라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안녕하세요를 많이 쓰고 의도적으로 고맙습니다를 많이 쓰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사회생활 기본적으로 참 매너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평가받는 거 대단히 쉬운 일이죠.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회생활 매너를 잘 배운 사람들의 어떤 대화 습관, 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매너를 조금 더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레벨업 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